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승혜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그 63번째로 특이한 닭갈비로 유명한 검증 맛집,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절대 없다는 바로 그곳, 미식의 도시 인천의 아랫역 물닭갈비 본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닭갈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명한 춘천의 닭갈비가 아닌 물닭갈비를 아시나요? 이 요리는 강원도 태백의 일부 지역에서 일부의 광부들에 의해 지역 명물로 처음 자리잡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특성상 고기를 즐겨 먹었지만 고기를 쉽게 사 먹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달게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서 끓여 먹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독특하고 맛있는 닭갈비의 변신 아랫역 물닭갈비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종로 216번지 신화 메트로타운 2층에 위치하며 7호선 성남역 5번 출구 아래로 내려 걸어오면 2층에 바로 보이는 아랫역 물닭갈비 본점입니다. 이 집의 사장님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역 바로 아래에 있다고 하여서 아랫역 물닭갈비라고 하는 상호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오늘 물닭갈비라는 것을 처음 먹어보는데요. 이곳 인천에 사는 지인의 강력 추천으로 이곳 물갈비 집을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 그 물로 만든 닭갈비가 맛있게 한다는 집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거북시장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닭갈비 하면은 춘천 닭갈비만 아는데요. 어떻게 물로 만든 닭갈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곳의 맛 평점은 그 유명세처럼 매우 핫한데요. 5점 만점에 4.52점으로 매우 높고 방문자 리뷰가 무려 2295건, 블로그 리뷰도 622건으로 인천에서 물닭갈비 맛집, 회식하기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층이네요. 물닭갈비 전골식이고 아랫역 갈비 특대가 59,000원, 대짜가 45,000원, 2인분이 29,000원이네요.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이중 음식이 맛있어요가 1047건으로 가장 많고, 매장이 넓어요가 390건, 친절해요가 274건, 양이 많아요가 210건으로 매우 핫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잘 구워줘요, 음식이 맛있어요 등등 칭찬글이 622개의 블로그 등에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맛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곳의 물닭갈비 본점을 처음 방문하게 되면서 마치 처음 보는 신부를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기분이 설레었는데요. 간판부터가 올맛나는 이곳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본점이라는 곳이 2층에 위치한다는 점이 매우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그 엄청난 규모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곳은 주 메뉴인 물닭갈비 외에도 구이 닭갈비나 닭발 무뼈 구이 등 닭으로 특화된 다양한 메뉴가 있더군요. 여기 매콤한 소스가 있네요. 와사비 소스인 것 같습니다. 고추하고 당근, 석박이, 김치, 피자로 만든 물김치, 마요네즈로 만든 양배추 슬라이스. 저희는 일단 일행들이 대식가들인지라 45,000원짜리 대짜를 2개 시키고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저는 상냥해 보이는 20대의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호명에 대한 궁금증부터 살짝 말을 걸어봅니다. 아랫역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밑에 역이 생겨가지고 지은 이름일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고? 네, 그런가 봐. 원래는 강원도 음식인데 원래 삼각천에서 닭고기 갖다가 물어서 바로 나오는 닭갈비를 잡기 전부터 나오는 가족이 또 강원도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가 본점. 이게 본점이고. 저도 사실은 아랫역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아랫역은 아랫역을 그대로 발음한 전라도 방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집의 창업주는 왜 강원도 음식에 전라도 방언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의 사장님은 전라도 분으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강원도 출신분의 영향으로 이 같은 브랜드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집을 창업하신 사장님은 고향을 사랑하는 푸근한 마음씨와 정감 있는 사장님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아랫역의 또 다른 숨은 의미 중에 하나는 옛날에 손님이 오시면 따뜻한 아랫역 방을 내주었다는 조상님의 덕에서 귀중한 손님 대하듯 내 손님을 모시겠다는 뜻으로 지어졌다고도 합니다. 이 집 대망의 아랫역 물갈비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의 비주얼이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묽고 붉은 모습이었습니다. 재료는 단순하게 심플리티하여 어떤 맛일지 단번에 예상이 가는 비주얼이었는데요. 이 집을 추천해준 지인은 분명 내가 좋아할 것만 같은 맛이라는 확신의 장담을 하였지만 사실 저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 닭갈비는 큼직하게 썰은 대파의 모습과 큰 크기의 감자, 그리고 양파, 가래떡 등등 친숙한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 마리의 생 닭갈비가 통째로 들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사실 이 생닭이 익으려면 최소한 15분 이상은 끓여 익혀야 할 텐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왜 썰려 있는 닭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손님 앞에서 닭을 썰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한 마리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종업원의 식재료 커팅은 눈을 떼지 못하게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0년대와 80년대 강원도 태백시에서 탄광산업에 종사하는 광부들이 장안한 요리 물 닭갈비에 대하여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물 닭갈비는 춘천의 닭갈비와는 달리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국물과 함께 조리된다는 게 독특한 특징인데요. 물 닭갈비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광부들의 입맛에 따라 개발되어 탄생한 요리입니다. 당시에 춘천의 닭갈비가 닭갈비 구이였다면 이곳의 물 닭갈비는 닭갈비탕인 셈입니다. 물 닭갈비는 양념으로 숙성시킨 닭갈비에 육수를 부어 끓여내고 그 위에 당면이나 채소 그리고 싱그러운 냉이를 올리면 국물은 시원하고 고기는 짭조름하여 태백식 물 닭갈비가 완성되는데요. 먼저 국물과 채소로 속을 달래고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순서라고 합니다. 태백의 탄광촌 광부들이 갱도에서 들이마신 먼지와 산가루를 쓸어내리는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시원한 물 닭갈비 국물 한 수저를 떠 먹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익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국민 고기가 된 닭고기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인 사위가 와야만 잡아내오곤 했던 이 씨암탉은 달걀을 얻기 위해 길렀고 집안의 가장 귀한 자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중반에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육계 품종의 닭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닭 문화도 오늘처럼 바뀌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1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음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이 무의미한 시간은 사업주로서는 정말 대책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닭볶음탕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손질한 닭고기를 양념 국물에 넣고 자작하게 끓여내는 닭볶음탕하고는 물이 흥건한 이 요리는 전혀 다른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백의 물 닭갈비는 춘천의 양념 닭갈비처럼 미리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육수를 부어 끓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천천히 끓여야지만 양념이 국물에 진하게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천차만별인 이 조리 방식 때문에 즐기는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요리는 매력 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분한 여유가 필요한 요리가 바로 이 물 닭갈비인 것 같습니다. 15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네요. 자, 물에 담가진 물 닭갈비 전골식인 것 같아요. 먹을래요? 생떡하고 야채부터 드시고 하시면 돼요. 먹어도 된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국물 맛이 어떤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1시간 반 같은 15분을 애써 기다리면서 삼켰던 침만도 수리터가 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드디어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에 젖어서 잠시 눈을 감고 1970년대 강원도 태백 광부의 모습으로 빙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떨리는 저의 마음을 애써 추스리면서 앞접시에 물 닭갈비 국물을 옮겨 담고 시식을 하여 봅니다. 아우, 그 매콤함보다 달콤함이 먼저 들어와요. 20대 손님들한테 적당하게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은데 달콤함이 먼저 느껴져요. 맵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고기 먹어. 뒷맛이 칼칼하네요. 닭고기는 연합니다. 토종닭이 아니라는 게 매번 느껴집니다. 떡이 밀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떡 잘게 썰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와사비를 찍어가지고 고기가 굉장히 연합니다. 목넘김이 칼칼한 게 매운맛을 가미한 것 같아요. 대파가 육수의 맛을 좋게 하죠. 소스가 짭짤합니다. 소금간이 간간하고 칼칼합니다. 1960, 70년대 강원도 태백의 탄광은 당시 대한민국 산업의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던 석탄 채굴의 중심지였는데요.
어두컴컴하고 머리에 천정이 닿을까 말까 한 좁은 갱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면서 암석을 깨고 석탄을 채굴했던 광부들은 흙먼지 가루와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밤과 낮의 구분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수백 미터의 길이를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탄광 붕괴의 위험과 땅 속에 묻혀있던 유독가스와의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나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광부들은 갱도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탄광 밖으로 나오면 영양 보충에도 좋은 맛도 좋은 음식을 찾기 마련이었는데 당시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춘천의 닭갈비를 태백의 실정에 맞게 손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친 피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했던 소주는 식사 자리에도 빠지지 않았었는데 술을 먹으려면 꼭 국물 요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많이 부어 전골처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칼칼한 국물에 닭고기 한 점 먹으면 갱도에서 쌓인 먼지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 시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약간 심심하면서도 시원했던 국물과 채소 그리고 닭고기를 정신없이 그리고 중독성 있게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닭갈비 양념의 국물이 충분히 우려지면서 갑자기 짭조름함이 느껴지는 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국물이 엄청 진해졌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나트륨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평균 4,854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4배나 됩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섭취하는 양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 양은 끼니당 1,962mg으로 주로 김치나 국, 찌개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나트륨 저감 정책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높습니다. 밥을 2인분 시켰습니다. 건더기를 던져냈네요. 탕에 가까운데? 이처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독성 있는 국물과 닭고기를 다 먹을 즈음이면 국물이 졸아들어 걸쭉해지는데요. 바로 이때가 탄수화물이 등장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사 마무리는 꼭 밥으로 해야만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마치 습관적으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로 운치 있는 전골 냄비에 밥을 볶아 먹음으로써 오늘의 외식에 활용 점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집의 볶음밥 담당 여사님은 숙련된 매뉴얼대로 능숙하게 밥을 비벼주셨습니다. 밥의 양에 맞추어서 건더기와 국물을 적당히 빼고 약간의 조미료를 첨가하여 잘 비벼줍니다. 사실 잘 졸여진 국물 액기스에 기름을 넣고 두꺼운 철판에 볶은 뜨거운 밥 요리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트륨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한국인의 나트륨 문제가 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혈압 환자 발생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도 그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태백산의 광부처럼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분이나 훈련소의 군인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조선시대의 떼학볕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식습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식당은 과거에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식단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게 해봐. 와, 이모. 뭐야? 뜨끈뜨끈한 철판 볶음밥에 누구나 좋아하는 고소한 맛의 영양 만점인 모짜렐라 치즈를 올렸으니 그 요리의 맛을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낸 우리는 아쉬운 마음에 철판을 긁고 있었는데요. 배가 터지도록 부르니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세상 그 누구가 부럽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 셀프 코너가 있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건강하고 즐겁게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